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재명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화여대 관련돼서 그 앞에서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김한란의 친일 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뭐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이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이걸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는데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재명이 여기에 역사적 진실은 눈 감지 말아야 요렇게 짤막하게 하면서 그 동영상을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딱 1시간 만에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저게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이 저거를 저렇게 올리기 전에 네. 누가 저런 식으로 올렸냐. 김준혁이 먼저 올렸어요. 저런 식으로. 네. 김준혁이 올린 거를 이재명이 따라쟁이가 따라한 것뿐이에요. 이재명이 김준혁 따라한 것인데 보니까 별로 이게 자신이 없어 보여요. 뒷감당할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갖고 내린 것 아니냐. 이게 추정 1이고요. 네. 추정 2는 이게 좀 재밌는데 뭔지 아세요? 네. 고 은강순이 김부선 사건 때 있잖아요. 네. 김부선 사건 때 이재명은 인간 엑스렉이다. 그냥 그 여배우를 그냥 그렇게 뭐 해먹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놓고 하나도 보상 안 해주고 네. 뭐하고 그때 공지영도 그때 맞아요. 저기 김부선 씨 편 들었잖아요. 맞아요. 고 은광순도 김부선 씨 편을 들었대.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야, 고 은광순 글을 내가 인용을 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뭐 내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설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고 은광순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종북주의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북주의자. 예, 그리고요. 그 올 1월에 윤미향이 그 주최한 토론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 이 세 가지는 남쪽은 경쟁인데 북은 무상이다.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 실패했고 북쪽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한 종북주의자. 네. 이화여대 73학번. 네. 73학번 사회학과 73학번인데 이게요. 그 김한란의 친일 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어저께인가 했잖아요. 네, 했죠. 저 사회를 누가 보신지 압니까? 네. 구사나. 구사나? 구사나는 누구냐 하면은 국민주권당 후보로 요번에 용산에 출마했다가 나중에 사퇴한 그 뭐 저 대통령실 들어가겠다고 난리친 그 말이죠. 관저 들어가겠다고. 대진년 출신. 네. 대진년 출신. 그 종북주의자예요. 네네. 네, 구사나. 여기는 2012년 2012학번 뭐 이화여대 신방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 은광선하고 거의 이제 나이 차가 엄청 나는데 네. 이 종북주의자들이 한 뭐 8명 9명 모여갖고 김준혁이 옳다. 김한란은 그 성납 이화여대생들 자기 알토랑 같은 제자들 그 미군에게 성산납 시킨 건 맞다. 네. 김준혁이 왜 후보를 사퇴해야 되느냐. 이따위 기자회견을 연 건데 네. 그거를 김준혁이 기뻐갖고 그냥 자기 그 SNS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은 김준혁의 주장을 뭐 나중에 이게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제도 뭐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고 그러더만 삼겹살 때. 삼겹살 잘못 올렸다고 하면 또 실무자 탓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고은광순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회 때. 어릴 적에 가족 앨범에서 이모가 잔디밭에서 미군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 그 옆에 이모뿐만 아니라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라는 게 김준혁 문제죠. 가족들에게 이모에 대해 물었더니 이모가 19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 낭낭클럽 그 당시 김한란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지금 이 이모가 김한란 당시 했던 이 낭낭클럽의 어떤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니까 미군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때 이모가 바로 이 미군에게 성상납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준혁의 주장은 사실이다. 소위가 아니다. 네. 요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자,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자고요.
지네 이모 이모 그 실명까지 다 밝혔어요. 예, 실명까지 다 밝혔는데 은예옥 고 은광순이 자기 아버지 성은 고씨고 어머니 성이 은광 은씨래갖고 고은 그 이름은 광순이 아니에요 광순. 근데 고 은광순이 자기 이모 이름이 은예옥이래요. 네. 근데 1935년생이래요. 근데 낭낭클럽이 결성돼갖고 활동한 게 1948년에 년이죠. 결성돼서 1952, 3년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35년생인데 1948년이면 만으로 몇 세예요? 13세죠. 13살이에요. 예, 13살. 그럼 52년이면 17세. 예? 그럼 이때 중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화여대를 들어가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조선일보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이모 이름이 은예옥인데 여기 조중동 기자들 와 있지 않느냐? 네. 니들이 취재력이 있으니까 그 이게 우리 이모가 몇 년도에 그 이화여대 정액과 정치외교과에 입학했고 뭐 했는지를 니들이 좀 밝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 하나가 이화여대 문의해갖고 딱 밝힌 거예요. 네. 1956년. 예? 1956년. 그러니까 1935년생이니까 1956년에 입학하면은 만으로 21살이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56년에 이화여대 입학했다면 이미 낭낭클럽 활동은 끝난 몇 년 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자, 오늘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 이런 입장문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화여대에 다녔다면 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 낭낭클럽에 어떤 거기에 있었다는 이 고은광순의 이모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1935년 출생자인데 이 이화여대에서 이 정치외교학과가 생긴 게 1950년에 설립이 됐답니다. 1950년도에 이화여대 정치외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모는 언제 입학이나 1956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56학번입니다. 56학번. 아니 어떻게 56년도에 입학한 분이 48년도에 낭낭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오늘 이화여대가 관련된 입장문을 내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1948년도에 낭낭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1956년도에 이화여대 입학한 그 이모가 어떻게 낭낭클럽에 들어가냐? 라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고은광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학 연도는 달라도 거짓말은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니요. 보십시오. 정말 이들은요. 뻔뻔스럽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저렇게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기 이모가 35년도에 입학을 해서 네. 낭낭클럽이었고 미군하고 사진 찍고 사진은 또 없대요. 또 지금은. 네, 지금 네? 뭐 어렸을 때 본 기억 말고는 뭐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대요. 근데 이게요. 저기 이화여대에서요. 이화인 명부를 몇 년 전에 이렇게 두툼한 책으로 그 발행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만 뒤져보면은 자기 이모가 몇 년도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입학했는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질러댄 거 아닙니까?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이미 이화여대 입학을 해가지고 미군 장교랑 사귀면서 이상한 관계를 뭐 맺었다. 그래갖고 나중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이 모든 것이 기말란 그 마각에 빠져들어갖고 이렇게 자기 가족사가 뭐 한다. 근데 이게 정말이지 이렇게 그 이제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럼 네. 거기서 한 발 빼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낭낭클럽이 그러니까 1952, 3년도까지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다. 야. 정말 네? 이들의 거짓말은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드러나니까 더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김준혁을 서포트를 하겠다는 건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종북주의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김준혁 같은 이런 주장들을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어요? 더 나쁜 거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면서 실무자였다고요? 이재명은요, 모든 하루 종일 자기 휴대폰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셨죠? 삼겹살 이야기.
그 자기가 살살 녹는다 써놔놓고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실무자가 잘못 썼네요. 또 이번에도요. 역사적 진실이 눈 감지 말아야 된다고 썼다가 문제가 되니까 아이고 실무자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 이 거짓말이 그냥 입에 모든 게 생활화 붙어 놓으니까 바로 김준혁이라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수도권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막아보겠다고 이 종북주의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거짓말이 탄로 나버려갖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그래요? 뭐냐면 이 김준혁의 그 미군 성납 네. 이 발언이 이 이슈화된 게 4월 초하루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게 심각해지니까 김준혁이 처음에는 뭐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자기를 뭘로 몰고 있다. 네네. 완전히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잖아요. 네. 그런데 당 지도부 뭐 김민석인가 사과 권유를 하니까 그 다음날 깨갱하고 4월 2일 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위기 모면용 꼼수 사과였어요. 거짓 사과였어요. 왜? 사과문 올린 지 3일 후인 네. 사전투표 첫날 4월 5일 있잖아요. 그때 본인 SNS에 뭐로 올린 줄 아세요? 네.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다고요. 네. 이렇게. 역사를 승리하겠다고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나 역사 전쟁 그거는 하도 뭐 소나기가 오니까 내가 잠시 피해서 그냥 SNS에 사과문 올린 거고 역사 전쟁에서 자기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야. 그리고요. 거기다 또 뭘 올렸냐. 촛불 행동 테레비라고 좌빨들 있잖아요. 네, 있죠. 대통령 탄핵 외치는. 네. 거기에 이화여대 졸업생 구사나 김준혁은 잘못 없다. 김한란이 잘못이다. 이 구사나가 이런 주장을 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를 하면서 네. 구사나를 향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이렇게 적었고 그러고 나서 저거를 집회를 했고 저 고은광선 저 네. 또 새빨간 거짓말을 올렸는데 이재명이 그거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고. 그러니까 이 김준혁의 4월 2일 사과 이게 국민을 기망한 네. 가짜 사과였다. 야. 가짜 사과였다. 이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2시에 가짜 사과한 국민을 기망한 김준혁은 사퇴하라.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을 기망하고 가짜 사과를 한 김준혁은 후보를 사퇴하라.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요. 이런 뻔한 사실조차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전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전쟁이 뭐죠? 바로 이 최준혁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섹스의 역사. 이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어린애들 다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뭡니까? 퇴계 이황 선생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뭘 하고 이런 식의 지금 본인 머릿속에 가득 찬 이 정말 이 아주 잡다한 이 성적인 이런 역사를 갖다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일로 다 프레임 씌우고 정말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한 명의 뭐 학자일 때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국민들이 눈 안 봐도 되니까.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이런 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법도 만들 수가 있고 주장을 하게 되면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김준혁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이런 역사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보니까 윤미향보다도 더한 자예요. 와, 네, 진짜 윤미향보다도 더한 더하네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 2일 날 이 SNS 사과문이 이게 국민 기망행위라니까요. 네. 이게 사기 사과를 한 거죠. 사과하는 것도 사과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왜 김준혁이 이렇게 네? 버틸 수 있느냐? 바로 이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이재명이 지금 이 역사적 진실에 지금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동의하고 왜 동의하느냐? 바로 이 김준혁이 자기를 정조, 정여립, 그다음에 김구 그걸로 떠받쳐 주면서 우상화를 해왔기 때문에 김준혁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내가 대선에서 정말 김구가 되고 정조가 되고 그다음에 뭐 정여립이 되고 내가 정말 개혁적인 정치인이 된다. 개혁적인 대선 후보가 된다.
그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준혁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김준혁을 사퇴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준혁을 지금 감싸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완전히 지금 뽀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양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찬이요, 양문석 문제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그래요. 그 관건 선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양문석을 지금 옹호한다는 거예요. 아니, 금감원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게 그게 관건 선거입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거 정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죠. 당연히 가서 빨리 알려서 국민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그걸 관건 선거라고요? 가짜 뉴스라고요? 정말 이들은요 얼굴 뻔뻔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재명이 이 종북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그 얹혀 있는 거 아니냐. 네. 아, 종북주의자들에게 얹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김준혁과 이재명의 관계는 뭐냐. 김준혁이 그 이화여대 그 종북주의자 동문 몇 명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SNS에 공유하니까 그걸 따라서 이재명도 했다가 아 뜨거 하고 그냥 내렸다. 네. 한심한 정당인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이미 우리가 맛배기로 오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가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아, 투표율 70% 넘겨야 됩니다. 네.